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엔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큰 탈 없이 잘 지냈고요. 예. 제가 이제 야구 좋아하거든요. 아, 네. 이제 프로야구 전반기 끝나고 이제 올스타전 끝나고 예. 이번 주말 내일부터인가 아마 후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까운 거, 그쵸? 아까우신 거죠? 예, 아깝기도 하고 너무 빨리 가요. 무섭습니다, 약간. 어느 팬인지 물어보면 안 되겠죠? 네네네. 네. 하반기 공연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 공연계도 비슷한데요. 이게 공연이라는 게 이제 공연하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공연이 오픈되는 날짜. 예.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티켓 오픈을 보통 2달 정도 전, 좀 빠르면 3달 정도 전에 해요. 그러니까 공연계는 훨씬 더 시간을 좀 빨리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벌써 이제 늦여름에 시작해서 올해 연말 가깝게 11월 달에 끝나는 공연들이 티켓 오픈을 막 하고 있으니까 2022년이 막 다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렇게 바쁘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공연계 쪽에서. 아, 그렇구나. 예. 우리가 사는 것보다 한 3개월 정도 빨리 사시는 분들이군요. 예. 근데 이제 방금 전에도 아까 뉴스 속보 말씀해 주시는 거 들었는데 예. 공연계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긴장한 상태고 아무래도 그렇죠. 공연장에서 이제 예. 방역이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네. 좀 철저히 하고 있으면서 올 연말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경험해봤지만 한 10만 명대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어디서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연계도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죠. 배우들은 게다가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연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배우들이나 스태프들 간의 감염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감염되면 공연을 아예 셧다운하게 예, 되니까. 공연을 셧다운하던가 일정 기간 이제 그렇게 셧다운이 되는 거죠. 근데 객석 간에서 감염이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서 예. 그 부분만큼은 지난 2년간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례라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예.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예, 바짝바짝 손에 땀이 납니다. 자, 어떤 공연들이 관객들을 만날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올해 11월 정도에 공연이 종료되는 공연들이 티켓 오픈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8월 말에 시작해서 11월에 종료되는 이제 뮤지컬 엘리자벳이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 공연이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네. 이 공연이 이제 이번 프로덕션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덕션이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공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연되는 미세스 다파이어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예. 이 공연도 8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는데 티켓 오픈을 했습니다. 이거 영화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로빈 윌리엄스 나왔어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여장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굉장히 재밌게 보였었던 그런 따뜻한 영화인데 이 같은 역할에 임창정, 정성화, 양준모 이런 배우들이 캐스팅돼서 아마 뭐 딱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만 봐도 얼마나 재미있게 공연이 될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들이 슬슬 티켓 오픈을 하고 공연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안영수 대표랑 있으면은 이제 공연계가 정말 바삐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지난 2018년이 뮤지컬 공연의 매출을 조사한 이래로 가장 큰 매출이 일어났던 시장이 굉장히 커졌던 그런 해라고 하더라고요. 2018년요? 네. 그리고 2019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는데 20년, 21년에 코로나 때문에 확 다운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간에 있었던 못했던 공연들 그리고 소비하고 싶었던 공연을 좋아했었던 분들이 이제 그 응집력이 있다가 올해가 이제 되면서 딱 폭발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굉장한 그 공연계의 큰 성장세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들 조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예, 뭐 다행이죠. 근데 뭐 저한테는 그렇게 대단한 다행은 아닌 것이. 왜요? 좀 이렇게 공연계 바빠지고.
관객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대표님도 조금 뭐 이렇게 좋죠. 예, 시장이 일단 좋아지는 건 좋죠. 좀 이렇게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생활이? 예,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소비 심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동안 못했던 공연들이 올라와서 공연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쏠림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유명 배우가 나오거나 이미 인지도가 확보된 공연들의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가셔서 매출이 크게 확대가 된 것이지 전체 시장이 커졌다고 해서 모든 공연 제작사들한테 공평하게 매출적으로 수익적으로 증가가 된 건 아니어서 이게 좀 골고루 좀 돼야 될 필요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경쟁 사회니까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공연들을 각 제작사들이 많이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 비닉빈 부익부 얘기하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빨리 공연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 공연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작품이면서 한때 관객분들한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었던 작품이기도 한데 이제 장기 공연에 들어가면서 관객분들이 많이 더 찾아주실 필요가 있을 만한 공연을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공연을 기대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제목이 뮤지컬 미드나잇이라는 작품입니다. 미드나잇이 이제 1937년에 제가 러시아 배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는 이제 구소련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소련령에 있었던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라는 곳이 배경이 되는 그 공연입니다. 거기 굉장히 분쟁이 심하게 휘말리는 곳이에요. 아제르바이잔. 네. 당시에 이제 1937년이라고 하면은 숙청의 시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무서웠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그런 공포의 시대에 12월 31일을 배경으로 갖고 있어요. 자정이 되기 전에. 그래서 제목이 미드나잇이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12월 31일 자정이 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새해를 준비하는 부부의 집을 갑작스럽게 방문을 해요. 그 영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쾅쾅쾅. 이거 있잖아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노래에도 노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마치 공연을 보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그렇게 표현한. 거의 뭐 연출가 수준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그 비밀스러운 어떤 사람이 여기 방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무서웠던 어떤 경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방문한 상태에서 이 부부의 비밀 같은 것들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이 부부를 공포에 몰아넣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이게 뭔가 섬뜩한 분위기인데요. 그 뒷이야기 어디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뒷이야기를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공연장에 가셔서 요즘에 스포일러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의 이제 국보급 작가라고 하는 분 중에 옐친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옐친이라는 분이 그 아제르바이잔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총리까지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16세에 첫 번째 글을 썼고 100여 편 이상의 작품을 쓰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이 터키, 이제 이란, 러시아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서 늘 힘들었던 나라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의 지역적 특색이 고스란히 이제 이 작품들에 드러나곤 하는데 이 뮤지컬 미드나잇의 원작이 시티즌스 오브 헬이라고 이제 뭐 지옥의 도시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이런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제 인간의 선과 악, 이중적인 모습을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37년에 아까 얘기했던 그 구소련 이때 대숙청을 단행했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인간들의 나약함이나 악의 근원 같은 거를 찾아내는 묘한 심리극 이런 작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시작하고 나면 끝날 때까지 약간 긴장감을 놓치기 힘든 그런 공연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지정학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전쟁도 잦고 맞습니다. 세력과 힘이 충돌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소련 입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강화 통치를 할 수 감시, 통제 이게 메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가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좀 정치적인 색이 안 맞는다고 하면 바로 숙청을 단행해서 막 주도세도 모르게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렇군요. 배경까지 짚어주시니까 더 흥미로운데요. 일단 여기서 뮤지컬 곡 한 곡 듣고 가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오프닝 곡인데요. 그날이 찾아왔어라는 곡이거든요. 이 미드나잇이라는 작품으로 대표되는 배우 중에 한 분이 고상우라는 뮤지컬 배우인데 드라마에도 얼굴을 많이 비추고 있는 배우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쾅쾅쾅 말씀하셨잖아요. 노크를 하기 바로 직전에 오프닝을 여는 넘버입니다. 그날이 찾아왔어. 예, 듣고 오시겠습니다. 온 세상 빛이 힘을 잃은 밤 모든 사람 두려움에 숨을 때 권력자와 가진 자의 검은 그림자 밝은 아침 해를 가려버렸지. 그때 그날이 찾아왔어. 누군가가 왔어. 어떤 일이 생길지 전문을 여는 순간 버리라. 황금의 성공을 들이닥치는 황제와 귀족들은 탕중 술잔을 채우고 뱃살을 지우고 문 밖에 굶어 죽은 시체 쌓이고 자 knock 파티는 끝났지. 그 다음 문 살찐 부자리 배 터지도록 착취해왔지. 뻔뻔한 기생충 화가 난 희생양 숨은 돼지들을 다 끌어냈지. 또 knock 그렇게 끝났지. 혁명의 아침 피 묻은 외침 만인의 평등 자유를 외쳐 평화의 깃발로 권력자 짓밟고 따르던 놈들까지 다 끌어내지. 또 knock 그렇게 끝났지. 어제는 친구 오늘은 원수 문이란 문은 몽땅 두드려 편절한 배신자 모두 다 찾아내 혁명의 재판대로 끌어내리지. 또 knock 그렇게 끝나지. knock 그렇게 끝나지. 그날이 찾아왔어. 또다시 시작되지. 다음 문은 어딜지 잠긴 문길을 열어 역사는 반복되고 두드릴 문은 열렸지. 두드려라 열리리라. 다시 또 때가 온 거야. 또 그날 밤이 오늘 이곳에.
미드나잇 액터 뮤지션 OST 그날이 찾아왔어 고상우 배우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땅땅땅 이게 딱 들어가 있네요. 제가 마치 다 들은 사람처럼 네. 진짜 몰랐는데. 아까 너무 놀랐습니다. 네. 아니 원래 영국적인 이렇게 효과라는 게 그런 거 네. 이렇게 약간 어두컴컴한 데서 이렇게 쾅쾅쾅 하면은 가슴이 털렁 내려앉잖아요. 지금 진행을 차분하게 하고 계시지만 가슴속에 피에 배우의 뭔가가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한때 꿈꿨어요. 시사의 단막극 같은 거 하나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제가 좀 젊었으면은 어떻게 한번 시도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찾아보니까 미드나잇이라는 작품이 2개가 있더라고요. 예, 이 작품이 좀 이런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제 이 작품이 영국에서 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예. 한국의 프로듀서가 그걸 보고 대본이랑 그 넘버만 사갖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예. 영국에서도 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시에 개발을 한 거죠. 이 프로듀서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창작진들이랑 이 작품을 먼저 개발을 해서 작품을 2017년 1월에 올려요. 예. 당시 영국은 공연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미드나잇이라는 작품이 정식 공연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공연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흥미롭네요.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영국 프로덕션이 그 다음에 공연을 만든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공연을 했던 이 프로듀서가 영국에서 공연한 그 버전도 라이센스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 버전의 공연도 또 공연을 올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개의 대본, 한 작품의 넘버를 가지고 2개의 완전 다른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버전이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재밌네요. 네. 보통은 이제 영국에서 공연하는 걸 보고 오거나 보통은 그렇죠. 이거 된다고 싶으면은 이제 가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본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워크숍을 봤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한국 창작진들이 이걸 또 기가 막히게 빨리 만든 겁니다. 대단하네요. 네. 영국에서도 깜짝 놀랐겠어요. 네. 근데 지금 액터 뮤지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네네네. 이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액터 말 그대로입니다. 액터는 그 연기자고 뮤지션은 네. 그 연주자분들인데 이 공연은 특별하게 연주자가 연기를 하고 연기자가 연주도 하죠. 근데 공연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예. 어떤 배우가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아코디언이나 일부 장면을 잠깐 연주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공연의 전체 넘버를 연기자들이 모두 다 연주하는 공연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 미드나잇 액터 뮤지션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드나잇이라는 공연이 아까 그냥 뮤지컬 미드나잇이었는데 우리나라 창작진들이 만들었었던 작품은 약간 독재와 감시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사슴머리와 사슴뿔을 무대 가운데에 배치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작품은 뮤지컬 미드나잇 앤틀러스라는 공연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영국에서 만든 공연이 이 무대 같은 걸 싹 다 없애고 굉장히 미니멀하게 만들어 놓고 그 무대가 있었던 자리에 액터 뮤지션 5명을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뮤지컬 미드나잇 액터 뮤지션이 된 거죠. 2가지 버전. 이 액터 뮤지션의 그 매력은 바로 그 연기자들이 모든 넘버를 연주하면서 연기까지 같이 하는 이런 공연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 쉬운 일 아닐 텐데요. 네. 예를 들면 그렇죠. 뮤지컬 배우는 네. 춤도 해야 되죠. 노래도 해야 되죠. 네. 연기도 해야 되죠. 네. 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악기까지 연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오디션을 엄청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들을 찾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더 대단한 것은 배우를 섭외를 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뽑아서 이 배우가 연주를 가능한 배우를 뽑은 것이 아니라 이 배우에게 이 연주를 할 건데 배워볼 의지가 있느냐. 오케이라고 하면 그 배우가 연습 기간 내에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미드나잇 액터 뮤지션에 나오는 배우 중에 기타를 전혀 못 쳤던 배우가 나중에는 프로 기타리스트처럼 기타를 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 또 연주자가 연기라는 영역은 좀 다른 영역인데 이 연기까지도 또 연습을 해서 연기를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라는 이 직종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재질이 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노력을 하면은 무대 위에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배우의 좀 특별한 어떤 대단한 재능을 볼 수 있는 공연이 바로 뮤지컬 미드나잇 액터 뮤지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악기가 어떤 거예요? 뭐 그냥 우리 기타 말고요. 네. 예를 들면은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악기 같으면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그거 금방 못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공연에 나오는 넘버까지만 연주하시는 거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올린이 있고요.
바이올린 90개 배우지 않. 바이올린은 그래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연기를 배우는 케이스로 보통 많이 섭외가 되고 예. 연기자 중에서 어릴 때 우연치 않게 바이올린을 좀 배우셨던 분들이 또 기회를 잡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퍼커션 같은 거는 이제 박자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첼로보다 훨씬 큰 그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도 있습니다. 이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연기자가 더블 베이스를 배워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악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요. 드럼도 풀 세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심벌만 들어와 있어서 이걸 좀 다르게 구성해서 모든 효과를 다 내는 거죠. 그래서 보는 재미, 듣는 귀 모든 게 다 만족시킬 만해요. 네. 굉장히 액티브하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네. 그리고 대학로 소극장이 여기 좌석이 200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200석 정도밖에 안 되는 공연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지터 그다음에 부부 3명에다가 액터 뮤지션 5명이니까 8명이 한 번 등장해서 퇴장을 안 하고 계속 끝까지 연주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보는 동안 이렇게 벅차오름이 좀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긴장감도 훨씬 더 극대화되고 볼맛이 확실한 공연입니다. 200석 정도면은 무대가 크기가 얼마나요? 한 1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여 미터도 안 됩니다. 10여 미터도 안 되나요? 예. 가로 세로 포함하면은 정말 좀 한 8미터 정도 될래나? 뭐 이 정도 되고요. 실제 거기에 이제 무대 세트 같은 것도 참 간단하게 입고 하면은 굉장히 좁고 1열에 앉아 계신 분은 약간 민망할 정도로 무대와 가까워서. 근데 거기에 지금 배우가 몇 명이서 지금 악기를 다루면서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8명이니까요.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이겠는데요. 예, 객석이 꽉 차면은 배우 한 명당 한 20명 정도 담당하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 공연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연장이 네네. 예그린 시어터라는 공연장인데 네. 이 공연장이 대학로에서 지하철 1호선이라는 공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예그린 시어터의 관객분들이 항상 줄을 서서 공연을 봤던 곳이어서 좀 추억도 느낄 수 있고 예그린 시어터 공연장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옆에 살짝이 옵서요라는 공연 안내도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이죠. 전통 있는 공연장에서 뭐 시설이 조금 낙후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말씀하셨던 걸 쭉 듣다 보니까 궁금하다. 어떤 공연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이거 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들어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이야기들 들으시다가 공연 얘기 들으시면 내가 무슨 공연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제 얘기 듣고 혹시 좀 마음이 동하셔서 공연을 보러 가신다면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좀 채워져서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드나잇요. 2개 공연을 동시에 올리는 건 어때요? 그런 생각 드는데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 제작사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감해요. 보통은 공연 하나 하고 끝나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2개 동시에 올려가지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네. 역시 진행자님께서는 마케팅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채워짐을 더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때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다시 또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은 또 색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 시즌제 공연은 2달, 3달 이 정도 하거든요. 이 공연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공연이라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작사 이 대본이랑 넘버를 워크숍 때 보고 사갖고 왔던 이 어떤 추진력. 그렇죠. 추진력과 뭔가 촉이 있는 데요. 그러니까. 이 촉이 항상 흥행적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작품은 정말 제가 봤는데 너무 좋아서 그런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쏠리면상 말고 여러 가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오늘은 뮤지컬 미드나잇 액터 뮤지션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